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월스트리트 취재 노트를 움켜잡고 직장 상사의 긴급 호출에 뛰어갑니다. 불안과 의심이 가슴을 조여오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해외 취재였다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의 한 장면. 더 놀라운 건 그 속에 미래를 예견하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 합니다. 세상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의 발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수석 기자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10년간의 역사 멘터리 제작 경험을 거쳐 현재 CN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을 가진 저는 아시아 특별 취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4달 전 처음 아시아 취재를 준비할 때만 해도 당연히 중국을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와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였습니다. 광활한 영토와 연간 GDP 17조 7천억 달러의 경제 규모는 분명 미국의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었으나 하버드에서 배운 역사적 관점으로도 중국의 중요성은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에 앞서 아시아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던 중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또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언론 통제로 인해 실제 경제 지표나 기술 개혁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하는 데이터와 현지 언론인들의 증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말하는 기술 혁신 분야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더 큰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중국의 폐쇄적인 정보 정책과 언론의 자유제한 문화적 장벽들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IT 혁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고 독립적인 연구 기관들의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기술 혁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NN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아시아를 취재할 것이라면 중국 취재를 하라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실제로 중국을 다녀온 저의 동료는 처음에 중국의 웅장함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고 해요. 현지에서 겪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취재 과정의 제약들이 너무나 컸고 위생 상태가 심각하여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되었는데 K-팝이 빌보드 차트에 보이기 시작하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제패하며 한식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소식들이 들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한글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세종대왕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현대 한국의 모든 혁신과 발전이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의 업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는데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고 평가받는 한글부터 과학 기술, 민주적 리더십까지 모든 것이 세종대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결국 중국 취재를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 하필 아시아인가요? 그것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작은 나라 한국을 선택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라며 의아해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깊이 자료를 파고들었고 무엇보다 역사학과 출신으로서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제 자신을 믿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신은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제 안에서 더 큰 도전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저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경고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엔 성과로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취재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탄생 배경이었는데 알파벳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했지만 한글은 철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26개의 알파벳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영어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한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의 체계성과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세종대왕의 생각은 현대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백 년 전 이미 현대적 사용자 경험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어났어요. 이런 발견들이 쌓여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고 세상에 꼭 알려야 할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취재 준비를 위해
한국의 IT 기업들과 연락을 취하면서도 깜짝 놀랐는데요. 중국 취재를 다녀왔던 제 동료는 현지 기업들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삼성, 현대, LG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담당자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로 소통했고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이 기업들의 선진화된 마인드였다. 기술과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려는 열린 자세가 인상적이었는데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런 개방성과 혁신성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뿌리에는 세종대왕의 실용주의적 혁신과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있었거든요. 미국인으로서 처음에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이 가진 선진국형 사고방식과 문화적 파급력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빠른 의사결정 체계, 첨단 기술 도입 속도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CNN 새로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의아한 눈빛을 보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생각해봐요. 시간 낭비일걸요? 라는 물음표 섞인 시선이 여전했고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 취재가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진실을 밝혀낼 거라는 사명감을 느끼며 굴하지 않고 하루하루 취재 준비에 몰두하고 일주일 뒤 저희 CNN 취재팀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뉴욕 JFK 국제공항을 떠나 16시간이 넘는 긴 여정 끝에 인천 국제공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취재팀과 함께 한국에서의 취재 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이 현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공항을 취재차 방문했지만 인천공항에서 느낀 첫인상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깔끔한 동선과 직관적인 다국어 안내 시스템, 손님을 배려한 최첨단 입국 절차, 심지어 화장실까지 호텔 수준의 청결함을 자랑했어요. 순간 이런 수준이 과연 공항 밖에서도 계속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와중에 입국장에서는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의 권노식 연구원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는데 유창한 영어로 비행은 어땠는지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동료가 중국에서 겪었던 답답한 의사소통의 벽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자연스러운 유머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카메라 감독, 찰리는 연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어요. 반듯하게 뻗은 도로와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마다 설치된 따뜻한 실내 대기 공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면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의 디지털 카운터를 보면서도 이런 작은 배려가 시민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실감했어요.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하는 동안 권 연구원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세종대왕의 업적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그의 말에서 저는 과거와 현재에 숨겨진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가슴을 울린 것은 세종대왕의 이슈 리더십이었다. 혁신 기업가처럼 세종대왕은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경과라는 의사결정 방식은 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견은 반대, 광은 찬성. 지는 숙고를 의미하는 이 방식은 현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보다도 민주적이다. 다수결이 아닌 깊이 있는 토론과 숙고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 창제 과정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글 창제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속에서 세종대왕은 경연이라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었어요. 고위 관료들의 거센 반대와 지편전 학자들의 열 찬성 의견이 부딪히는 가운데 세종대왕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의견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에 담긴 깊은 고민과 우려를 이해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며 해결책을 찾아갔다고 해요.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제 호흡이 가빠졌어요. 세종대왕님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진실이 펼쳐졌죠. 수백 년 전 조선의 왕이 이토록 앞선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렸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방식이 한글이라는 창조적인 문자 체계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권 연구원이 들려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이 방식이 현대 한국 기업들의 DNA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삼성, 네이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은 토론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역사 속의 지혜가 현대 기업의 진보 문화로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쌓이면서 제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단순한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물관 전시실에 들어서자 밝은 미소를 띤 큐레이터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세련된 매너는 미국 박물관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전시실 중앙에 걸린 세종왕의 초상화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미국 유명 박물관의 수많은 초상화들과 다른 이유가 있었죠.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눈빛, 학자다운 분위기 속에 숨겨진 백성을 향한 깊은 애정이 전해져 왔습니다. 큐레이터가 들려준 세종대왕의 일화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는데, 백성들이 한자로 된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형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잠 못 이루었다는 이야기. 밤새 신하들과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갔다는 대목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큐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차올랐어요. 세종대왕은 궁 안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었음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흉년이 들었을 때 일화는 제 가슴을 울렸는데, 신하들의 보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농부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듣고 밤을 새워가며 해결책을 고민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치구기와 해시계를 보며 더욱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큐레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혁신적인 발명품들을 설명했습니다. 15세기에 이미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시간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당시 유럽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기술의 혁신이 조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발명품들은 단순한 과학기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 농사철을 정확히 알려 백성들의 수확을 돕고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를 들으며 저는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조, 음양오행의 철학,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교육적 배려는 마치 현대의 U 디자인 원칙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유명 AI 연구진들과 나눈 대화는 이런 연관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었는데, 그들은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AI 자연어 처리에 이상적이라고 설명했고,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AI 자연어 처리에서 오차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명적 문자 체계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저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현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날 취재를 마친 뒤 우리 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나라를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취재 일정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난 권노식 연구원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겼고, 여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새로운 충격과 마주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통과할 때마다 멈춤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모습과 고속도로 바닥에 설치된 색깔별 유도선을 보며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도로 시스템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미국의 톨게이트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를 달려 여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 도착해서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치구기와 드디어 마주했어요. 처음 눈에 들어온 치구기는 생각보다 단순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박해 보이는 원통형 도구가 조선의 기상 관측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노 연구원이 들려준 치구기의 탄생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했는데, 세종 2년인 1441년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비가 온 뒤 땅에 손가락을 꼽아보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강우량을 측정했지만 이는 너무나 정확했고, 문종은 구리그릇으로 첫 실험을 시작했고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이후 호조에서 전국적인 강우량 측정 시스템을 제안했고, 세종대왕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직경 16cm, 길이 41.4cm 표준화된 치우기가 전국 곳곳에 설치되었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국기들이 단순한 관측 도구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기상 관측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점이었는데, 서울의 서관을 중심으로 전국의 강우량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었고, 오늘날 미국 기상청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정교하다고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앞서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수백 년 전 조선이 이미 현대의 빅데이터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사실에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을 둘러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올림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흔히 생각하는 박물관의 틀을 벗어난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의 우아한 곡선과 첨단 전시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전혀 다른 양상의 박물관 경험을 선사했어요. 전시된 과학기구들은 저의 역사관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치구기를 비롯한 여러 발명품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발명품들에 담긴 과학적 원리는 당시 서양의 어떤 발명품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창조적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학기술이 권력자들의 과시용이 아닌 오직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은 오늘날 전 세계가 추구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이상을 600년이나 앞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기록들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그의 혁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죠. 이런 세종대왕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대 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혜택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실천했어요. 이런 점에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은 현대 사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귀중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 조선의 역사 속에서 미래 사회의 해답을 발견한 것 같아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애민 정신이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혁신의 방향이 아닐까요? 치우기에서 시작된 대화는 큐레이터의 열정적인 설명과 함께 조선의 과학기술 전반으로 이어졌는데 그녀의 눈빛에서 한국인의 자부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녀의 설명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농업이 기반이었던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라는 큐레이터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실렸어요. 혼천이와 앙부일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934년에 제작된 혼천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해 농사철을 예측했다고 해 당시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절기정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앙부일구였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신의 동물 그림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가장 감탄을 자아낸 것은 한국 기상청이 보유한 세계 최장 기간의 강수량 관측 데이터였다. 관측 경신이 면면이 이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증거였다. 돌아오는 길. 오늘 취재한 내용을 돌이켜보면서 세종대왕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대를 앞선 혁신과 깊은 애민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과학 발전이 아닐까요? 다음날 우리의 마지막 일정인 서울대에서 새로운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시는 박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한글과 AI 관계에 대한 놀라운 발견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가진 체계적 결합 구조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혁신성을 보여주었는데 컴퓨터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효율성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영어나 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패턴 인식이 용이하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버드 연구팀의 최신 연구 결과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에 따르면 한글이 자폐아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DTI 검사 결과 한글을 학습한 아이들의 뇌구조가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고 언어 처리 영역들 사이에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은 마치 뇌 속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앞다투어 한글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자폐아들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르고 질문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이는 전 세계 언어장애 아동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변환 과정을 살펴보면서 또 다른 측면의 진취성을 발견했는데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는 디지털 폰트 제작과 OCR 기술 발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저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닌 인류의 소통과 치유를 위한 위대한 진화 임무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개척 정신은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기술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인류 공헌이 아닐까요? 이번 한국 취재를 통해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 공유의 출발점이었다 걸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정보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는 현대 한국의 눈부신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세종대왕의 위대한 정신이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생생히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는 현대 기술의 근간이 되었고, 나아가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발견들은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졌어요. 세종대왕의 정신이 미래 기술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취재 일정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처음 한국을 취재한다고 했을 때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처럼 저 역시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취재를 진행할수록 제 시각이 얼마나 좁고 제한적이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가 아니라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던 무한한 가능성과 독특한 매력을 가진 전혀 다른 차원의 큰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노트북에 기록을 정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이 이미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님이 계셨죠. 세종대왕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물이 아닌 과거와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진실을 밝히고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요.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진정한 리더십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배웠고, 여러분 덕분에 세종대왕의 진정한 위대함과 한국의 저력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이슨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오래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선구자적 정신이 오늘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문자를 넘어 모두를 위한 발전을 추구했던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 정신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이해를 중요시하며 기술과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이슨이 전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도깨비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